대만에서 열렸던 그 국책연구원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신시대의 일본 대만 관계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이거 대만에 간 것은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일본 쪽에서는요, 아베 촌이의 기조연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는 그 대만 유사시, 그래서 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 이야기죠. 예, 예. 그때는 그것은 일본 유사시이고 미일 동맹 유사시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사실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 문제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예, 바로 이렇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파 쪽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겠네요.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혹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러한 그 사인인데, 먼저 일본은 그 군대를 보내기 이전에 혹은 보내면서 대만에 있는 2만 5천 명 정도의 일본인을 철수시키는 거죠. 예. 이 작전을 그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만 바로 옆에 있는 그 센토 제도라고 있어요. 예, 예. 10만 명 정도 일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대만 유사시에는 영향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작은 섬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합해서 12만 5천 명 정도의 일본인을 퇴피시켜야 된다. 이러한 그 구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이거 그런데 약간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그 일본이 한 사람만 구출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자위대가 12만 5천 명을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대연하게 할 수가 있는가? 아, 예. 뭐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때 뭐 유사시니까요. 예. 어, 그렇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음. 그 완전한 유사시는 아니었어요. 그 탈레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폰세하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기간에도 실패한 자위대가 유사시에 이것을 할 수 있냐? 아마 못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예. 나와 있어가지고 그 일본은 대만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군대를 대만에 박용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은 그 중국이었어요. 오히려. 아, 중국이요. 중국이죠. 예, 중국 쪽에서. 예. 예. 그래서 왕 웬빙 그 중국 외무성의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베가라는 이야기고요. 공공연히 허튼 소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대만은 중국의 신선한 영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의 한계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예. 그렇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그 아베 전 총리를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요즘 보면은 그 대만 얘기만 나오면 엄청나게 이게 과민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라는 그런 말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머리가 깨져 예. 피를 흘릴 것이다. 그거는 아베가 그렇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이거 북한 대변인한테 배운 게 아닐까요? 관반 장관 그그 예. 마츠노 관반 장관이 이렇게 더 답변을 했습니다. 첨부를 도난분해.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베가 정부 인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뭐 그래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예. 그래도 존이라는 예. 그러한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도 일단 진전시키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정부를 떠난 분의 발언에 대해 정부로서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좀 피했죠. 예. 네. 대충 둘러댔네요. 네, 그렇죠. 예. 대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일본 내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은 중국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전담화를 했어요. 이거는 일본의 극우 쪽의 생각이다. 그것을 또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극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장서서
독도의 강 경찰 촌장을 엄청나게 비판한 게 이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키시다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자, 그 다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 측의 일반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이거 사우지아라는 이야기네. 이대로 가면 그 현대방 총일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청일 전쟁까지요? 그렇죠. 자, 아베가 또 이르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12월 3일이죠. 한 국회의원을 주목해 주셔서 용감스럽다. 뭐라고 아베로서는 해야 되나요? 예. 아베로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아베는 지금 그 일본 안에서 예. 또 자신의 아베파 새로 만든 아베파 안에서도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아베 영향력을 인정해준 셈이니까요. 아베로서는 정말 이게 본심이에요. 오히려 우쭐해졌나요? 예. 예.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베 정권, 그곳을 이어받은 스가 정권과 키시다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중 차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일본 쪽에서는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거든요. 키시다가 조금 그 중국하고 사이좋게 하려고 친준파 하야시라는 사람을 외상으로 기용했죠. 아,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키시다도 그 대중 차세는 강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키시다 총리에게 보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하는 일본 언론들이 많습니다. 예. 네, 아베 전 총리가 이 현직 총리일 때도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아니었어요. 음. 그때는 이중 외교를 했습니다. 예. 시진핑을 그 일본에 불러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 미국 측은 그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죠. 예. 그래서 미국 쪽에는 좀 그때는 트럼프였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외교를 좀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사실상 일본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요. 그렇죠. 네네. 그 이후에 미국 일변도로 좀 기울여진 그런 인상을 줬지만 오히려 퇴임한 이후에 총리 퇴임한 이후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미국 일변도의 이야기를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네, 현재는 그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등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 일본의 극우 세력을 또 규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스타일을 조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 세력이 좀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대중에게 많이 호소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따라가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 극보수층이 있잖아요. 예. 예, 미국 안에. 그리고 공화당원이지만 아주 극우 공화당원들이 만들어졌어요. 트럼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극우적인 자민당원 그리고 극우적인 보통 일본인들을 규합해가지고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동시켰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